지금 킴스 편의점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왠지 모르게 365 플러스 편의점의 대형화 버전 플러스 SSM을 짬뽕시킨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킴스클럽과 NC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이 편의점 가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혹시 킴스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땐 종종 들어봤는데 최근엔 아예 들어봤던 기억조차 없는데요. 킴스클럽은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전국에 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포수 약 130개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1, 2위인 이마트, 홈플러스와는 차이가 확연히 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이마트24, 지금은 없어졌지만 홈플러스에서 운영했던 365 플러스 편의점과 같이 킴스클럽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판단을 했는지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편의점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편의점 가맹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랜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995년 6월 1일 뉴코아 백화점 3관에 첫 오픈한 킴스클럽은 코스트코처럼 회원제 형태의 완전 창고형 매장에 24시간 운영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형태의 할인점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킴스클럽은 1호점을 오픈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매장을 25개나 출점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IMF 직전까지만 해도 점포수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 체인이 킴스클럽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코아 그룹의 재무 상태가 부채 비율 90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1997년 IMF가 닥치자마자 모기업인 뉴코아 그룹은 결국 자금난으로 파산해버리게 되었고 2003년까지 법정 관리를 받았다가 2003년 이랜드 그룹으로 인수되어 현재까지의 킴스클럽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어디 하나 큰 장점이 없어 생명 유지 정도 하고 있는 킴스클럽인데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하고 있는 킴스클럽 대신 편의점 브랜드를 런칭하여 기존 편의점 업계의 운영 형태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어 유통사업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은 작년 6월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1호점을 올해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추가적으로 점포를 오픈하여 직영점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명은 킴스 편의점으로 하반기부터 가맹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요 4개 브랜드 편의점인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골목 구석구석 좋은 입지에 포진이 되어 있는 타 브랜드 편의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점들과 얼마나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킴스 편의점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을 강제하지 않으며 대형 평수에 편의점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선 상품 위주의 상품 구성을 기본 방향성으로 하며 투자금 최소화를 위해 인테리어를 기존 편의점 대비 3분의 1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들이 대형화, 특화 매장의 컨셉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킴스 편의점 역시 대형화에 가성비 높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 상품과 공산 식품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브랜드 편의점 중에서는 타 브랜드들은 관심이 없는데 GS15가 신선 상품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담당들은 장보기 상품 컨셉이라고 본인 담당하는 점포에 약 20가지의 신선 상품들 중 70% 이상을 발주를 넣으라고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개발 담당들은 40평 이상의 신선 특화 매장들을 오픈하기 위해 열심히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GS25는 신선 상품들을 무기로 타 브랜드들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킴스 편의점은 GS25의 방향성과 비슷하게 노선을 짜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선 특화 점포 포지션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스 편의점도 40평 이상의 중대형 점포에 신선식품 위주 상품들의 구색을 늘리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까지 해주며 편의점과 SSM이 혼합된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규 고객들 및 가맹점주님들을 확보하고자 실험을 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편의점 가맹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앞서 오픈했던 직영점 3곳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맹 사업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가맹 사업을 굳이 할 거면 22년도 이후 사라져버린 365 플러스라는 편의점 브랜드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365 플러스는 홈플러스에서 운영했던 슈퍼마켓형 할인 매장 겸 편의점으로 2011년도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도 한때 점포수 360개까지 늘려가며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테스코 영국 본사의 분식회계 파동의 여파도 있었지만 결국 타 브랜드들에 밀려 22년도에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365 플러스의 특징은 홈플러스의 PB 상품들이 홈플러스와 비슷한 가격에 들어왔고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에 비해 100원, 200원 정도 더 싼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음료나 햇반, 라면 등을 묶어서 행사를 많이 하며 가격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였고 심지어 홈플러스보다 싼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도 쌈, 채소라든가 버섯, 당근이나 애호박 같은 야채도 취급하고 귤이나 복숭아, 사과처럼 시즌별 과일도 봉지 또는 박스로 판매했으며 날계란, 두부, 콩나물에 심지어는 연어나 언양식 소불고기, 냉동 삼겹살까지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업계에서도 편의점이 아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규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는 편의점이 아닌 변종 SSM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당연히 편의점 산업협회의 가입 또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365 플러스를 점주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매출 자료와 이익률을 받아보았던 적이 많이 있어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이슈 상품들이나 신상품 개발, FF 상품들의 개선 없이 기존 상품들의 가격을 저렴하게만 팔고 있고 신선 상품 위주의 구성은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매출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 타 브랜드에 밀려 현재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과거의 365 플러스 편의점의 실패 사례를 이랜드는 꼭 곱씹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킴스 편의점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왠지 모르게 365 플러스 편의점의 대형화 버전 플러스 SSM을 짬뽕시킨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킴스 편의점은 자율규약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과의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킴스 편의점의 개발 담당이라면 고매출 브랜드 편의점 중 소형 점포인 곳을 추리고 그 인근을 샅샅이 뒤져서 40평대 이상 자리가 나오면 확보하여 킴스 편의점으로 오픈을 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담당자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출점 기준도 SSM에 비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 처음에는 가맹점주님들께 혜택을 주며 마구잡이식으로 일단 오픈을 해보는 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은 규모의 경제가 생명인데 점포수가 많지 않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신선 상품들은 폐기가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얼마나 폐기 지원을 해주면서 판매를 장려할 수 있으냐, 그리고 단순히 기존 상품들을 저렴하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킴스 편의점만의 이슈 상품들 개발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킴스 편의점은 GS 더 프레시나 롯데 슈퍼마켓과 같은 SSM의 개인마트 버전이면서도 대형 평수의 브랜드 편의점 느낌이 나긴 하는데 수십 개의 가맹점포들이 오픈을 해봐야 킴스 편의점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각종 악재 속에서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슈퍼마켓, 마트 등등
수많은 경쟁점들 속에서도 치열하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랜드라는 대기업까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지금도 포화 상태여서 허덕이고 있는 편의점 업계에서 현재 상황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오픈을 할 때는 나도 누군가의 경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바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편의점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 GS25나 CU와 같은 편의점보다는 중대형의 SSM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는 킴스 편의점 1호점인 봉천점을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 킴스 편의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 주 주제로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호점으로 오픈한 킴스 편의점 바로 옆에는 현재는 폐점을 했지만 세븐일레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븐일레븐은 14년도쯤에 오픈을 했다가 24년도 3월에 폐점을 했는데요. 킴스 편의점 1호점이 오픈한 시기는 23년 6월입니다. 공교롭게도 킴스 편의점 1호점이 오픈을 하고 난 후 9개월 만에 세븐일레븐이 폐점을 한 상황인데 과연 킴스 편의점이 오픈한 후 세븐일레븐의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만큼의 영향이 있었는지, 정말 폐점을 할 정도로 타격이 컸는지 한번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